예,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문서 참고인 출석 요구서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피의자 출석 요구서입니다. 같은 요구서인데 요구의 정도는 굉장히 다르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쪽은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숱한 의혹이 있는데 왜 참고인이냐 하는 주장과 현직 대통령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이 물론 공존하죠. 이 주장과 반론 오늘 팩트체크의 주제입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때 예우를 해주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헌법에요. 8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 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더 중요한데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과거에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과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소추만 빼면 국민과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일반 국민이었어도 이런 경우에 참고인으로 과연 불렀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인데요. 검찰에서는 지금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성 참고인, 그러니까 법률 용어인 피의자와 참고인을 결합한 비공식 용어인데요. 참고인이지만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법적 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이런 말까지 쓰고 있다. 이런 건데 워낙 의혹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오는 모양이군요. 네, 신분을 규정하는 건 사실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조계 전반에서 왜 이런 말까지 나오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오늘 들었던 분석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고인으로 부르는 게 어느 경우에 맞는지, 어느 경우가 피의자로 부르는 게 맞는지에 있어서는 일도양단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의 스펙트럼이 있는 거지 않죠. 결국 그 부분이 검찰의 어떤 재량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조사 때 검찰이 진술조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술조서는 참고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피의자에게는 신문조서를 쓰죠. 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것으로 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좀 혼재돼 있죠? 혼재돼 있다는 것은 대통령은 참고인인 동시에 피의자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 고지 어떤 내용인지 좀 봐야 되는데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이익도 없다. 그러나 진술을 하면 법정인 증거로 사용이 된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피의자는 여기에 자필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한테는 이런 걸 받는 걸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받는다고 하면 이미 피의자로 인식을 하고 있거나 향후에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니냐. 혹은 법정 증거력까지 이미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른바 이제 피의자성 참고인 이 애매한 표현을 법조계에서 왜 쓰는지 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인과 피의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혐의점 그리고 증거 능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문건 유출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대국민 담화에서 직접 했죠. 또 이미 구속된 인물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예상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언론이 밝혀낸 사실관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 담화를 통해서 잔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보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의 지위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데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 조사해야 된다 이런 반론을 제기했는데 지금 나온 건 다 의혹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요 법리적으로 변호사와 검찰의 그 법리 공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실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예. 변호사의 조력도요. 조사실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검찰의 사건 사무 규칙에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거나 특정한 답변, 진술 번복을 유도할 경우에 조사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결국 그 대통령이 그간의 일들을 직접 소상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수사라는 게 가변적이고 또 피의자냐 아니냐 이걸 가리는 건 결국 검찰의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예. 반론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권력의 중심에 섰던 대통령이나 친인척 사례를 보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등 처음에는 참고인이었던 인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피의자로 바뀐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 지금 뭐 당장 내일이 어렵다면 도대체 그 이후에는 언제쯤이 될 것이냐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